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전문이 지금 제가 프린트를 했고요. 원래 그분 인품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 자기 입장을 A4 한 매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너절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고통을 인내했다. 권한 남용 사실이 없다고 지금 정확히 정리를 한 거죠. 권한 남용이라고 지금 얘기되는 게 기업들에게 돈을 재단에 강요했다. 어느 기업도 지금 강요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죄로 가장 근접하게 연결고리를 잡았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가 청탁한 적도 없고 강압을 받은 적도 없고 전경련 회원사로서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재단에 회원사 규정대로 납부했을 뿐이다. 권한 남용이 아니죠. 그리고 역시 롯데 SK뿐만 아니라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자기가 청탁한 적 없다. 논쟁 여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청탁한 사실이 없으니까 포괄적 사안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 그리고 무슨 미필적 무슨 인식.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는데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현안이 승계, 삼성그룹 승계라는 걸 뻔히 알고 내가 K미르재단에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들어줄 거고 반대급부로 승계를 도왔다. 이게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 때의 판결인데 그게 도저히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막 포괄적 사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미필적 인식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일부러 이재용 부회장의 이 현안을 막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지만은 그냥 알게 되는 것을 일부러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이재용 부회장의 그 승계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박 대통령이 일부러 안 보지 않고 그냥 대충 그 기사와 그리고 청와대 이 수많은 보고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의 현황 같은 것도 보고서 올리거든요. 그걸 일부러 받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받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의 이 권한이라는 게 직권 남용이 성립이 안 되는 권한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요. 뭐든지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니 만약에 국가 재난이 발생했다. 막 수해가 그러면은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전화해가지고 1,000억 빨리 수재연금 내. 긴급하게 지원해. 이렇게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처벌을 하려니 이제 대통령은 동사무소에 한 9급 공무원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문재인 씨는 도대체 지금은 탄핵 사유가 없냐? 어마어마한 탄핵 사유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이 박 대통령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문재인이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냥 끌고 가겠다. 이게 탄핵 사유다. 탄핵 사유 맞죠? 그거. 국회가 부당한 인사라고 부결을 시켰는데 그 인사를 그냥 권한대행으로 밀고 간다. 이거 삼권 분립 위반이거든요. 대통령제에서 사실은 가장 큰 대통령의 범죄는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겁니다. 국회의 권한을 그냥 끼어들어서 뺏어버리고
사법부에 개입하고 이게 문제거든요. 문재인은 지금 국회의 권한을 뺏어버린 거예요. 탄핵 사유 맞죠? 탄핵 사유가 벌어졌는데 유여의 최고위원이 문재인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준표가 또 가로막아요. 나는 뭐 유여애가 홍준표에게 아첨하려고 문재인을 공격했는데 홍준표 위에 문재인이가 머리채 쥐고 있는 거 홍준표 기겁했겠죠. 그래서 재빠르게 유여애 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자, 더 이어가면은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재판부 니네가 뭐 10년을 때리든 15년을 때리든 뭐 심지어 사형을 때리든 내 마음대로 해라. 난 재판 안 받겠다. 그렇다고 무슨 자포자기 하냐? 그렇지 않다. 옥중에서 진실을 알리는 투쟁을 하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같이 태극기 드는 국민들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홍준표에 줄 서지 않고 오직 진실과 정직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대한애국당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뭐 홍준표를 여기 염두에 뒀겠어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 우리 공직자들 이 사람들 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준표에 줄선 보수파리들이 그렇게 박 대통령을 물어뜯고 쫓아내야 된다 그런 짓거리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저는 그건 절대 하면 안 됐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에 와서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자신이 무죄고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공직자들이 무죄란 말이에요. 근데 뭘 나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직원들은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말 하면은. 다 무죄인데 정우성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국민연금기금 그걸 뭐 삼성을 특혜줬다는 허위로 지금 누명 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나를 처벌하고 용서해달라. 이거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한 보수파리들은 박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에 와서는 이젠 더 이상 법이 작동 안 하는구나. 법치주의가 완전 무너졌구나. 이 얘기는 지금 재판관에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법정에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는 문재인의 하수인은 저 판사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호소해 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나서달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면요. 판사에게 용서를 비는 격이 됩니다. 무죄인데 대통령은. 공직자들 다 무죄고. 지금에 얘기하는 게 적당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의 대응이 타이밍이 제 기준보다는 늦다고 제가 판단하지만은 이 발언은 오늘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먼저 했으면 안 되는 발언입니다. 자, 뭐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또 선동을 한다거나 뭐 김대중이 감옥에 있으면은 막 옥중 서신 날리면서 막 선동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이 발언들은 오늘 이후부터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태극기 아무리 들어도 우리 유튜브하고 이쪽은 쫙 퍼져나가죠. 우리 대한애국당 그 서명 때문에는 쫙 퍼져나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박 대통령 발언하면은 보도를 안 해줄 수 없거든요. 그걸 갖고 막 물어뜯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발언을 하고
이제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서 일정 정도 다시 정치를 하는 박근혜로 돌아와야 된다. 이 싸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조원진 의원이 이제 이 당 간부들하고 좀 회의를 했는데, 당 간부들 전체가 단식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싸우겠다고 하는데, 이젠 단식 중단하고 몸 추스려서 싸워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회의 때 제가 좀 의도적으로 맨 늦게 이제 얘기할 기회를 얻어서, 조원진 대표님이 일정 정도 플랜이 있을 것 아니냐. 대표님 플랜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하자. 조원진 대표님의 판단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박 대통령을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쫓아낸다고 지금 홍준표와 그 보수파리들은 날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식을 접을 수 없다. 조원진 대표 한 명이라도 단식하면서 자유한국당에 그래도 박 대통령한테 배지 받고 장관 자리 받고 이런 사람들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경종을 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못하게 박 대통령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박 대통령이 한국당에서 쫓겨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당에 오고 안 오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막아내야지만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야지 기회주의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조원진 대표 단식은 그것 때문에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막말로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이 박 대통령 쫓아내는 그 작업을 중단하면은 조원진 대표님도 단식 중단할 수 있겠죠. 싸움은 그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싸우는 부분에서의 우리는 백업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대통령 메시지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감옥에서도. 선동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간결한 메시지들이 전달이 돼야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싸우는 거고, 박 대통령이 못하는 싸움이 있어요. 태블릿 PC 조작을 밝히는 거는 대통령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재직 당시 청와대 패거리들이 JTBC와 유착해서 뒤통수를 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거를 언급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태블릿 PC 조작의 공범들인 청와대 세력이 아직도 박 대통령 주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영하 변호사 아직도 당하고 있다고 봐요. 이건 우리 대한애국당이 무조건 최전방 나가서 싸운다. 내일 오후 2시 국정감사에 김기수 변호사가 출석을 해서 포렌식 보고서를 중심으로 의원들 전체의 질의응답을 하고, 조원진 의원님은 질의응답도 하지만은 본인이 따로 PT를 만들어서 알립니다. 내일 오후 국감 때 꽤 많은 진실이 공론화가 될 거고요. 저는 저대로 계속 기자회견을 들어가요. 오늘도 이제 손석희가 어떻게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의 카톡방 대화록을 입수할 수 있었겠냐. 김한수와 유착되지 않고 김희종과 유착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입수했겠냐는 거죠. 그거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내일은 국감이어서 제가 내일은 안 하게 되면 수요일이라도 포렌식 보고서를 계속 김미영 원장, 도토요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가 이제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계속 드러납니다. 김희종과 김한수가 태블릿 PC를 사용했던 증거가 지금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자회견을 하고, 조원진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 물론 신혜원 씨라는 태블릿 PC 실사용자가 등장한 것도 있지만 단식장에 방문하면서 이른바 범친박 의원들 특검 법안 다 약속해줬습니다. 발의하겠다. 이미 발의 의원수는 넘어갔습니다. 조만간 발의가 될 겁니다. 손석희가 국감장에 안 나왔어요. 우리 김기수 변호사는 나가고, 신의원 씨는 손석희만 나오면 나가겠다 그러는데 손석희 이자 계속 도망다닙니다. 이걸 명분 삼아서 특검법 밀어붙이는 거죠. 심지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조원진 의원이
특검법 발의만 도와달라. 거짓 조작은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손석희 저 도망가는 거 봐라. 이 명분으로 밀어붙이면은 바른정당, 국민의당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많은 증거가 드러나서. 그리고 요즘에 주간 경향도 이제 정윤회 총괄 기획서를 제기했고, 주간 한국의 한민철 기자는 이제 꾸준히 이 문제에 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계 완전 썩어 빠졌지만요, 젊은 기자들 지성과 양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할 할 겁니다. 제가 정동관 기자회견 가도 젊은 기자들 저한테 와서 인사하는 게 그건 제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헛소리 하는데 무슨 기자가 와서 인사하겠어요. 이 건은 박 대통령의 옥중투쟁과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싸우냐에 따라서 빠르면 뭐 이번 달 안에도 손석희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밀어붙여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전념을 하고 제가 1월부터 긴급히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집필 끝내고 다음 주까지 편집해서 발행할 겁니다.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조작한 쫙 진행 과정, 손석희가 그간에 조작했던 일들, 이런 손석희를 대한민국은 10년간 신뢰도 1위 언론인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떻게 보면 부조리함, 손석희 조작의 역사가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역사거든요. 전 대한민국이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김정일과 회담한 이후부터 그냥 완전히 망해갔다고 봐요. 그때부터 거짓이 판치기 시작하면서 망해가는데 바로 그때부터 손석희가 신뢰도 1위 언론인이 됐거든요. 손석희 조작의 역사가 대한민국 망국의 역사입니다. 이 책을 만들어서 교보문고에 예스24 500권씩만 팔리면요, 사회과학 베스트셀러 1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1위 올라갔는데도 손석희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저는 못 낸다고 봐요. 그거 못 내면 뭐 손석희 끝나는 거죠. 낸다? 그러면 그 재판에서 제가 손석희를 잡아내서 태블릿 PC 원본 검증 요구하고 거기서 잡아버리죠. 이래저래 손석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있었던 박 대통령이 이제 진실을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게임 끝났다고 봐요. 홍준표 그런 떨거지들이 문제가 아니라 탄핵 세력, 문재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대통령이 나서줬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태극기 들 뿐 태극기 들고 판사나 검사도 각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각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범국민 혁명으로 망해가는 나라, 거짓 좌익 세력에게 빼앗긴 나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대학로 마로니에 집회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지난주가 한 30만 명 나온 것 같은데 50만 명 이상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